안녕하십니까. 농업사 인터뷰 이야기가 있는 초대 진행을 맡고 있는 김동건입니다. 우리 속담에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씨가 좋아야 나무가 무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모든 농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 이야기,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채소종자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한 조영환 전 흥농종묘 육종 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선배님 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 그 흥농종묘에 옛날 근무를 하셨는데 흥농종묘 하면은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제 종자 회사였는데 그 흥농종묘가 어떤 기업이고 또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흥농종묘는 1936년도 그 황해도 사리원에서 고 이춘섭 회장님께서 창업하신 서선 농업합자회사 거기서 기원이 됐고 저는 그 연구소에 1967년도에 입사해가지고 2001년도 정년을 퇴사했는데 약 4년 한 5개월 동안 그 신품종 육성에 연구원을 있었고 98년에는 연구소 소장으로 연구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자 연구라는 게 이제 모든 농산물에 다 이렇게 해당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조영환 박사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무종자, 무품종 개발에 살아있는 정인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개발된 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는 한 30품종, 배추는 한 15품종 해가지고 제가 육성한 거는 대충 한 45품종 정도 육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뭐 한 두세 가지 품종을 한 1.5 정도. 1.5 정도 그렇게 하셨네요. 사실 종자 연구라는 게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건데 어떤 비결이 뭐 있습니까? 특히 종자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봄배추를 하나 육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봄배추 하나만 육성하는 게 아니고 여름배추, 가을배추, 겨울배추 또 무도 마찬가지로 봄무, 여름무, 가을무 전부 다 같이 동시에 육성하면서 또 추가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종 이까지 몽땅 합쳐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라 그러면 계절적으로 보면 한 4계절 되면 40계절이 되는 거예요. 4계절 계속 이용을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육성 과정에서 한 품종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두 품종이 육성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45품종이 됩니다. 그 전부 다 자식 같을 텐데요. 그렇죠. 아주 애정이 많이 가는 그 중에서 가장 예를 들면 뭐 기억에 남는다든지 좀 뿌듯한 결과를 얻었던 것은 뭐 어떤 종자였습니까? 제가 그 상업 육종을 하고 제일 처음 육성한 게 태백무였습니다. 태백무는 1975년도 육성 발표했는데 그 품종은 김장배추가 교배종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최초의 품종이었거든요. 그래 그 품종으로 인하여 제가 35년간 품종 육성한 데 종사할 수 있었고 저 자신에게 그 품종 육성한 걸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품종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백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종자가 이렇게 이제 새로 개발이 되면 이제 바로 이렇게 무슨 시장에 나가서 막 그게 인기가 좋고 막 팔리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태백무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시장에 냈을 때 반응이 뭐 괜찮았습니까? 그때 그 품종이 나가 할 때 뭐 약간 뭐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고 어떤 에피소드 있었습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종잣값을 5,000원에 처음 1976년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5,000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200ml 그램에 5,000원. 5,000원. 그때 이제 상당히 비쌌네요. 고정종은 500원밖에 아니고 10배가 비쌌죠. 10배가 비쌌네요. 그런데
농민들은 그 품종을 재배해 보니까 10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자를 찾았는데 종자 생산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기 시장으로 그 나가서 유통 과정에서 그 요새 소위 얘기하는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5,000원짜리가 농가손에 15,000원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15,000원을 지불하고 산 농민들은 그 유통 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모르고 흥농정묘에서 폭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 무재배지대에서는 흥농정묘 종자 불매운동에 나섰어요. 네. 너무 비싸게 받는다. 예. 몇 년 동안에 우리 흥농정묘 종자 보고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백무가 그 후에 계속 이제 개량이 돼가지고 예. 지금은 다른 이제 품종으로 이렇게 시장에 유통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을 텐데 예. 어떤 지금 품종이 그러니까 우리 유통이 신품종을 개발할 때는 먼저 발표했던 품종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 장단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 농민들한테나 시장이나 주부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 태백무는 상당히 좋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국을 끓여 먹을 때 네. 소고기 넣어가지고 무국을 끓여 무국을 끓여 먹으면 이게 무가 풀려요. 제가 무국 좋아하는데. 예, 무 풀립니다. 네. 그런데 이 풀리는 거를 개량하기 위해서 백자무를 1985년에 발표했거든요. 네. 백자무 파는 게 그 무국은 안 풀리는데 재배하는데 그 잎이 너무 무수하고 많기 때문에 좀 밀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소시가 있는데 수량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95년도에 청어무를 발표했는데 그거는 무가 갖춰야 될 가을무, 긴장무로서 갖춰야 될 상을 거의 다 갖춘 완벽한 품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한 우리나라의 가을무 재배 지역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종으로 지금도 그러면 아까 말한 청어무요. 청어무가 지금 대부분 지금 그러니까 가을무로서 전국에 지금 심겨지고 있구만요.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한국종자협회 신현호입니다. 채소 6종가들은 작물과 같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작물 옆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 주말에도 연구소에 나와서 일하느라고 가족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사모님한테 혼난 적은 몇 번 있으시죠? 어떠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일요일에도 꽃은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일요일에도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생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공휴일 간에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걸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 자라는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작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작물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죠. 저는 남편으로서는 빵점이고 아버지로서 빵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집사람에게 뭐 항상 야단을 맞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항상 야단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 제 본분을 다함으로써 우리나라 채소 종자 산업이 좀 발전한다면 그걸 감수해야 되겠죠. 이제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우리나라 이제 종자 역사 이걸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흥농종묘가 1936년에 이렇게 생겼는데 당시에 우리 종자 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그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때 종자 산업? 예, 그때 193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자 산업이 좀 산업이라 할 수 없죠. 그때는 네. 그만큼 아주 열악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생긴 종자 회사가 1916년도에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일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수원에서 이제 부국원이라는 그런 종자 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경기종묘라는 또 회사를 만들고 또 조선닭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종자를 우리가 육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농민들이 자기가 쓰려고
종자를 받았던 거 중에서 자기가 쓰고 남은 종자들 네. 이런 거를 이제 수집에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판매하는 그런 판매 회사죠. 그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일본이라든지 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종자를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그런 일종의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일본에서도 가져오고 예. 중국에서도 종자를 가져왔습니까? 예, 중국에서도 배추 가져오고. 같은 배추 예, 가져오고. 예. 그럼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 해방하고 한국 전쟁 이후에는 예. 그러면 어떻게 수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종자 회사가 서서 설립돼서 종자를 만들었습니까? 해방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1945년도에 저희들이 해방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종자가 없었겠네요? 없죠. 수입. 그러니까 이제 무역이 서로 안 되니까 일단 혼란이 왔어요. 종자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다키 종묘에 근무했던 김종 선생님이라는 분 계신데 네.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장충 박사 황국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아, 일본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구 박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1953년도부터 이제 종자가 우리나라 종자가 조금씩 생산돼가지고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해가지고 1960년도에 이제 교배종 품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나온 게 배추의 원예 1호 2호, 양파의 원예 1호 2호, 그 이후에 양배추, 동춘 양배추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교배종 시대에 열리는데 그때의 그 교배종의 원종들을 그러니까 원예 그 연구소에서 종합분야 연구소에서 그 각 민간 종묘에서다가 분양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이제 흥농종묘가 이제 종자회사로 계속 발전해서 예. 이춘섭 회장이 이제 그때 계셨고 예. 또 일하시기 전에 또 이춘섭 회장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기억나시면 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기억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종자 수출의 경우하고 하나는 종자 수입의 경우입니다. 아, 수출 수입. 예. 수출의 경우는 심양에 이제 동아종묘인데 거기서 우리나라 종자를 20섬 배추 종자를 20섬 수입하겠다고 요청이 왔어요. 네. 그 종자를 그 수출하기 위해서 처음 700kg를 500g 단위로 쪼갰네. 예, 쪼개가지고 만들었기에 그게 얼마 전에 1,400봉지가 됐어요. 이야. 그걸 들고 우편국에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편국 직원이 예. 이거 수량이 많아서는 안 된다. 예. 도저히 안 된다. 예. 그런데 아니 그 법규를 안 보라고 말이에요. 예. 이거 이제 수량은 500g만 돼야지 그 얼마 수량에 제한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붙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해가지고 이분이 정동부 재신국이라고 있었나 봐요.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붙여주라. 이래가지고 이제 700kg 붙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2,800kg까지 500g 단위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만주로 수출한 게 있고 수입은 어떻게? 수입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종자를 그 수입할 때 우리가 종자 자체를 봐가지고 요게 발화를 할는지 그렇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자가 충실한 건지 아닌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뜩 생각한 게 사람의 몸 체온이 36.5도라는 걸 기억하셔가지고 종자 샘플을 가지고 와가지고 탈지면에다가 물을 적셔서 종자를 싹 깔은 거예요, 샘플을. 빨아가지고 우리 배에다가 전대 차듯이 복대를 했구만요. 복대로 해가지고 한 3일 다닌 것이 다니신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3일 후에 끌려가서 이래 보니까 발화가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거다 생각하고 그 종자를 수입에다가 군수물자로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발화 시험을 복대로 가지고 하셨구만요. 그러니까 참 이게 배가 재밌는 이야기. 사람의 배가 종자 발화를 시켜서 적절한 온도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종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아주 기본인데 그게 우리 국내 종자회사가 지금 큰 게 없다. 큰 종자회사가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종자산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의 종자산업 업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은 뭐 크게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제가 생각한 데는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위치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배추과식 채소들, 그러니까 무, 배추, 양배추 이쪽하고 고추 이거는 세계 제1위로 봐도 될 겁니다. 배추, 무, 고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말씀했듯이 흥농정매나 중앙정매나 서울정매나 이런 회사들이 외국 회사에 인수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 독특한 유전자원이 전부 다 오픈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설종자를 1960년대처럼 우리가 다시 그분들한테 수입해가지고 써야 돼야 될 때가 오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이네요. 그러면은 이 한국의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뭐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어떤 면을 봐서는 좀 뭉쳐야 됩니다. 어떻게 뭉쳐야 되냐면 상업 육종하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걸 국가에다 요청하거나 대학에다 요청하거나 국가 치료계 요청해 줄 때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박사님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뭐 제가 건강이 허락하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한까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일천한 그런 경험을 후배 육종하는 사람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게 제 뭐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오로지 우리 힘으로 좋은 종자를 만들어 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조용한 박사님 같은 분이 있기에 지금 우리는 더 좋은 품질로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2, 제3의 조용한 박사님 같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농촌 구석구석을 누비며 더 큰 희망과 발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 신품종 육성하는데 내 삶의 전부를 바치실 겁니다. 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품종 육성을 하고